안녕하세요. 바연입니다. 오늘은 변화관리 강좌의 마지막 꼭지가 되겠습니다. 앞선 강좌에서 조직 차원의 변화관리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두 개의 성공 요인을 언급했었는데, 그 중 하나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의 방법론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4P라는 프레임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조직이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을 전개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네 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는데, 모두 P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기억하기 쉽게 만든 프레임입니다.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purpose, 즉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왜 우리 조직이 지금 변화를 시작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분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면한 우리 조직의 기회와 위기, 그리고 문제점 등을 구성원들과 원활하게 소통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직의 필요사항도 논의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변화 프로젝트의 효과를 예측하는 내용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픽처와 비전, 즉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상상력을 동원하여 조직이 변화와 혁신을 통해 나아가려는 바람직한 미래를 시각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비전이 구성원들 가슴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을수록 동기부여가 극대화되고 실현 가능성도 커지는 것입니다. 앞에 첫 번째 요소가 Why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라면, 이 두 번째 요소는 For what, 그러니까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과 뇌과학은 갈수록 물질과 정신의 경계선이 모호하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물질을 창조할 수 있다고까지 주장하는 학자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성원들의 의식 속에 미래의 청사진이 구체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도 극적으로 높아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P는 플랜, 즉 계획입니다. 특히 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장밋빛 환상만 제시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단계별 로드맵이 불분명하다면 구성원들 의식 안에 믿음이 쉽게 자리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앞에 두 요소가 why와 what을 다루었다면 이것은 how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겠군요. 계획을 수립하고 구성원과 다 함께 공유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계획 수립 과정에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게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예컨대 목표 설정조차도 위에서 일방적 탑다운 방식으로 정하기보다는 구성원들이 먼저 각자 자신들의 적절한 목표를 제시하게 하고 이를 취합하고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로, 지나치게 무리한 계획은 역시 구성원들의 동기부여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너무 소극적이어도 안 되겠지요. 모두가 쉽게 동의하는 목표보다 조금 더 도전적인 정도가 제일 바람직할 것입니다. 마지막 P는 Parts to be played, 즉 실천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 누가 참여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공평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구성원이 모두 일정한 부분을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소외당하거나 혹은 특권을 누리는 부서나 개인이 있으면 곤란합니다. 역시 영어 의문 대명사를 동원하자면 이 요소는 who를 다루는 것이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하자면 모든 실천 계획에는 ownership, 즉 최종 책임을 지는 개인이나 부서가 명확하게 지명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겪은 사례 하나 소개합니다. 제가 지난 2년간 엘살바도르에 가서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 정보 시스템 정착을 돕는 일을 하다 왔음을 이전 영상에서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지요.
미국에서 자금을 원조해서 2년에 걸쳐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제가 가서 보니 교육부 내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온 IT 부서 공무원들이 그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었나 봅니다. 모두 외주업체에 맡기고 프로젝트 관리도 IT 부서는 제외된 채 기획부서에서 주관했던 것이지요. 그러니 IT 부서 소속 공무원들의 불만이 팽배해지고 보이지 않는 저항을 지속해서 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배제한 것은 실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마지막 P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이상의 4P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주는 몇 개의 인용문을 소개해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의 인용문은 출처 미상의 인용문이지만 그 내용이 의미심장합니다. 저항을 다루기 위해선 사실 자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과 동일한 시각으로 보는 능력이 필요하다. 교과적 변화를 위해서는 리더들에게 마치 의사들에게 요구되는 수준과 동일한 진단 능력이 필요하다. 병원의 의사들이 환자를 수술하기 전에 얼마나 철저한 사전 검사와 진단을 수행하는지 겪어본 분들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철저한 준비가 없이 강행하는 변화와 혁신 프로젝트는 언제나 강한 저항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3M사의 CEO였던 루이스 레어가 한 말입니다. 평범한 관리자는 질서를 갈망합니다. 리더는 변화가 어수선한 과정임을 이해합니다. 일반 관리자는 행동하기 전에 증거를 원합니다. 리더는 신념의 힘을 이해합니다. 관리자와 리더를 비교하는 말과 글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루이스 레어가 한 이 말에도 그 본질적 차이가 잘 드러나 있지요. 저 말에 담긴 뜻은 제가 따로 해석하려 들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음미해 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새 우리가 전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안겨주었던 코로나 팬데믹의 2020년도 저물어 가는군요. 저도 이 영상을 끝으로 12월에 남은 날들은 좀 쉬었다 갈까 합니다. 내년에 다시 새로운 영상으로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디 행복하고 평화로운 연말연시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아주신 그대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언이었습니다.